안녕하세요. 앞추리스의 말입니다. 오늘은 20대 여성분 모시고 겨울철에 더 악화되는 여드름 증상 압출하면서 피부 이야기 좀 해볼 거예요. 대부분 겨울철에는 일반적으로 여드름 증상이 좀 가벼워지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도 사실 겨울보다는 여름이 조금 더 바쁩니다. 피지와 관련된 증상이 여드름이다 보니까 여름철 더운 날씨에 피지 분비량이 많아질 때 주로 여드름 증상이 쉽게 악화되고는 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영상도 여름철에 찍은 영상들이 모델분들이 좀 염증이나 여드름도 더 크고 많고 하시고, 겨울철로 오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여드름 씨앗도 작아지고 증상도 확실히 좀 덜한 편인데요. 오늘 내원해주신 모델분은 겨울철에 오히려 염증 증상이랑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아지신대요. 에이, 말도 안 돼.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히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고 피부 타입이 다르다 보니까 여드름의 증상임에도 겨울철에 더 상태가 나빠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 한겨울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시기가 되면 증상이 더 쉽게 나빠지는데요. 오늘이 12월 21일, 12월 말에 들어서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확실히 겨울철 찬 공기에 여드름이나 염증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은 병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증상이 좀 악화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악화되는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지금 이마 쪽 지나서 관자놀이 부분 압출하고 있는데요.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피부가 많이 건조해 보이죠. 기본적으로 피지량이 많지 않고 건조해지기 쉬운, 보통은 건성이라고 부르는 피부 타입의 모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졌을 때 피부 자체도 얇은 편이시고요. 피지감도 적고 겨울철에는 이제 속당김이라 그러죠. 건조해져서 당기는 느낌이라든지, 그게 심해지면 따끔거리는 느낌이라 쉽게 홍조가 오를 수 있는 피부 타입을 가진 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성 타입에서는 사실 여드름이 잘 안 생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도 여드름은 잘 안 생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분도 사춘기 때는 오히려 증상이 괜찮았다가 성인이 되면서 성인 여드름 형태로 여드름이 올라왔대요. 그 말은 즉 피부가 성인이 되면서 오히려 생활관리나 이런 쪽의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얇고 약한 피부에 생활관리가 안 좋아지면서 피부가 좀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게 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좁쌀 여드름도 올라오고 화농성 여드름도 생기고 하는 케이스 같습니다. 여기는 귀 앞쪽인데요. 지금 당장 염증이 심하게 올라오는 부위 같지는 않고요. 예전에 염증이 한번 올라왔다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안에 씨앗이 남은 상태로 겉에만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이 씨앗이 숨어 들어간 것 같고요. 요런 케이스는 피부가 약하고 재생 능력이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자꾸 염증이 깊이 파먹어 들어가면서 문제가 될 때 잘 나타나는 모양새라서 이런 양상을 보고도 이분이 피부가 좀 약한 편이구나 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귀 앞에 좀 큰 염증이 나타나서 그거 설명드리느라 피부 설명드리는 얘기가 밖으로 샜는데요.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0대의 여성 모델분으로 피부는 오히려 얇고 건조해서 사춘기 때도 여드름이 많이 안 났을 법한 피부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성인이 되면서 생활관리가 안 좋아지고 피부 상태가 더 예민해져서 여드름이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피지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증상은 T존 같이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기 쉬운 부분보다는 유존 쪽으로 피지 배출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되기 쉬운 쪽으로 증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귀 앞쪽으로 좀 큰 염증이 있어서 압출을 해드렸습니다. 염증이 생길 때 염증이 겉으로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농이 잡히고 그게 터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고, 염증이 아주 겉으로 보기에 크게 부풀어 오르지는 않는데 피부 안쪽을 점점 파먹어 들어가면서 피부 안쪽에서 크게 염증 농낭이 되기도 하고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염증이 있습니다. 보통 겉으로 올라오는 염증은 이제 많이 아프고 그래서 좀 빨리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편이긴 하는데,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염증은 지금 당장 아프진 않으니까 조금 치료에 대해서는 생각을 늦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으로 파먹어 들어가는 염증이 사실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치료가 더 어려운 염증이거든요. 겉으로 크게 염증이 잘 올라오는 케이스는 피부 재생 능력도 좋고 면역 기능도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편이라서 실제 염증만 잡아주면 금방 피부가 회복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피부 안쪽으로 파먹어 들어가는 염증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회복이 빨리빨리 안 되면서 한 번 조직이 손상된 부위에 두 번, 세 번 다시 놈이 차서 자꾸 반복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들의 경우 겨울에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피지량이 많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가 약하고 피부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케이스에서는 모공에서 피지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공 안에서 여드름이 생성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피부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천연 로션과 같은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됐을 때 좁쌀 여드름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피부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피지 배출의 기능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모공 안에 쌓이는 피지가 많아져서 이렇게 여드름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피지 배출 기능이 안 좋은 피부들은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지 배출 기능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추운 날씨 탓에 피부가 더 쉽게 상하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을 또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추운 곳과 더운 곳의 온도 차이, 이런 걸로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서 쉽게 피부에 좁쌀여드름 증상이나 화농성의 염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피부 타입이 이런 케이스에 염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뭐 씨앗이 있어서 염증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거는 안에 들어있는 여드름 씨앗의 문제보다 피부의 면역력의 문제로 염증이 더 쉽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염증들은 모낭염성의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딱지도 앉아 있어서 합출이 아주 정교하게 되기는 좀 힘드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조하고 씨앗이 작은 면포와 모낭염성의 염증을 베이스로 하는 피부 증상으로요. 겨울철에는 확실히 이런 증상이 많아서 유달리 겨울철에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분이시라면 오늘 케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우선은 여드름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뭐 염증이 심해지면 겉으로 보기에 화농도 훨씬 심해질 수 있어서요. 그래서 염증이 크게 올라오는 화농성 염증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히려 잘 아물지를 못하니까 자꾸 손을 대시다가 겉에서 보이는 증상이 더 지저분해져서 증상을 훨씬 안 좋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거의 다 아문 것 같은데 안쪽 깊숙이 이렇게 농이 있죠. 씨앗이 아직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가 기능을 충분히 회복하면 저렇게 안에 숨어 있는 씨앗들도 스스로 없앨 수 있는데, 면역세포들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피부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저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만져보면 막 한 6개월 동안 같은 자리에 계속 부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턱 끝에 하얀 좁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좁쌀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좁쌀 여드름이 아니고 모낭염성의 증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여드름 피지가 아니라 가벼운 농입니다. 염증이 가볍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좁쌀 여드름은 아예 아까 봤던 그 하얀 것들과는 느낌이 더 다르죠. 안쪽으로, 모공 안쪽으로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건드려서 만져서 짜내야 되고요. 저렇게 오히려 모낭염 증상이 겉으로 뚜렷하게 잘 보여서 꼭 좁쌀 여드름 같아 보이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저런 애들은 막 압출해 줄 필요 없고요. 가만히 두셨다가 세안할 때 터지거나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숨어있는 좁쌀 여드름들을 오히려 찾아서 정리를 해줘야지 피부가 증상이 나아질 수 있는 거지, 저렇게 잘 보이는 것들은 사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 터지고 아물고 하면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당겨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피부에 숨어서 모공에 있는 것들이 꼼꼼하게 찾아서 압출해 주시는 게 필요한 증상입니다. 여기 입꼬리 쪽에 보이는 이것도 문학염석의 증상이죠. 그냥 녹만 잡혀 있는 겁니다. 피부에는 한꺼번에 다양한 증상이 한꺼번에 보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바로바로 구분해서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 처치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안쪽 깊숙이 박혀있는 좁쌀 여드름들은 잘 커팅해서 하나씩 압출해 내주고요. 좁쌀 여드름 같아 보이지만 좁쌀 여드름이 아닌 것들은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좀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압출 영상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증상 자체가 심한 분은 아니셔서 한 번에 쭉 이어서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관리를 따로 이렇게 집에서는 최대한 손을 안 대시려고 하시고 관리를 따로 에스테틱에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에스테틱에서도 압출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압출도 잘 해주시고 하시겠지만 우선은 피부의 염증 반응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없으셔서 좁쌀 여드름 이외에 이런 화농성의 염증에 대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압출해보면 안쪽에 피지가 노이랑 같이 좀 남아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치료할 때부터 깔끔하게 못 해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재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압출을 한번 했음에도 다시
농이 차버려서 이러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농이 다시 찬다고 하더라도 이 피부에서 피부 상태가 개선되기 위해 주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 이렇게 염증 반응이 있어도 재생이 잘 안 되고 면역력이 약해진 피부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에스테틱에서의 진정관리나 이런 건 좀 부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부의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위주로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하고 약하다 보니까 겨울철이면 언제나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으셨을 것 같고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좁쌀녀들은 관리한다고 필링을 하시거나 자꾸 그러시면 오히려 피부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필링, 레티노이드, 아하, 바하 제품들 추천드리지 않고요. 광물성의 피부 건조해지기 쉬운 팩들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부분도 예전에 염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염증이 많이 커지면서 흉살이 된 건지 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는 농이 있지는 않네요. 여드름 사이즈가 작으니까 만져도 잘 안 보일 때가, 안 만져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공도 잘 발달해 있지 않으셔서 모공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씨앗도 작아서 손으로 만져도 잘 안 느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피부가 얇아서 이런 염증과 좁쌀 여드름이 안 올라오면 피부 좋다고 엄청 좀 주변에서도 이야기하실 만한 케이스거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얇고 부드러운 피부는 미용적으로 좋은 피부고요. 대신 그만큼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잘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시면 이런 염증도 잘 안 올라오게 하면서 자잘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끊기네요. 눈에도 잘 안 보이고 만져도 잘 안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좁쌀들이라서 최대한 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감 심하신 분들은 피부에 뭐 바를 때 아프기도 하거든요. 따끔따끔합니다. 그 따끔따끔한 느낌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를 때 그렇게 자극감이 있으면 특히나 이런 피부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너무 얇아서 흡수되면 안 되는 성분들, 방부제나 표백제 이런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런 보조 성분들까지 흡수돼 버리는 거거든요. 얼굴에 좋을 것 같아서, 피부에 좋을 것 같아서 노출은 거의 다 해갑니다. 집중하면서 압출하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 얼굴 쪽에 압출해야 될 거는 이미 다 해버렸고요. 네. 목 뒤쪽에 염증이 하나 있으셔서 요거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이 한번 있다가 터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후발제라고 하죠. 뒷목 쪽 헤어라인에 뭐가 많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경우도 잘 압출해서 약침 치료해가지고 잘 아물게 해주면 좋고요. 여기도 살짝 부어있어서 압출해봤는데 농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잘 아물 수 있도록 약침 치료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